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학과 시대정신의 네 번째입니다. 네, 그 제일 중요한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수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죠. 늘 보여드렸던 그 곳이 뭐냐면은 명륜당이고요. 명륜당에 가면은 이렇게 그 안에 가면은 항상 있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준이 되는 거, 백록동규의 주자가 했던 학칙 중에 세 번째가 수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수신, 내 몸을 어떻게 닦느냐, 이게 굉장히 이념적인 거죠. 개념적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방법은 조선시대가 다르고 지금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하고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 적용했던 거를 지금 21세기에 적용하면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적이고 개념적이고 가치적인 거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끔 수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도를.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앞에 있는 현판에 보면은 5개가 있는데 오늘 수신이에요. 2개는 했고요. 첫 번째가 인이해지를 한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부자유친, 군신유의 이런 걸 한 거고요. 학문은 무엇인가가 한 거고요. 요번에 이제 수신인데 수신지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언충신, 행독경, 징분, 진료, 천선, 개과가 세 번째예요. 이게 수신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수신을 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이 뭔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자만 나와 있고 어렵죠. 왜? 한자를 이해를 못하면은 결국 어려울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이 문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한자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언충신하며 행독경하라. 그러면은 징분진력하고 천선개가하라. 이거는 꼭 유학, 신유학, 성리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걸 떠나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우리가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언충신하려면은 이런 겁니다. 고려시대 때 언충신도 있을 수 있고 조선시대 때 언충신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언충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언충신이라는 적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거는 결국은 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싸움을 한다 그러는 건 결국은 서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이런 말을 하는 유일한 동물, 인간이죠. 인간만 유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인간만이 자연과 별도로, 우리 이제 서양 철학에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걸 배우셨어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인간만이 인간의 어떤 집단적 지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물인 유일한 게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죠.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시대가 인식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신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21세기 2023년을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밑바탕의 가치를 가지고 언충신이 돼야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회니까 유교적 가치에 의한 밑바탕을 가지고 언충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언충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의 가치에 맞게끔 뭔가를 만들어내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독경하라. 자, 행위를 하는데 아주 경해야 돼요. 우리 존경할 때 경입니다. 홀로. 그죠? 그러니까 말만 믿음이 있으면 안 되고 중요한 겁니다. 행이 있어야 돼요. 학문할 때도 맨 끝에가
행독경이죠. 우리가 할 때. 예. 그리고 말로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믿음이 있는 걸 결국은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말이죠. 행동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행동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뭐 하자라고 어떤 개념을 설정하고 그걸 얘기를 해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는 행동하고 다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개념,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다가 삶에다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자, 그 다음은 진군진력이에요. 분, 이게 나눌 분의 마음심이죠. 한자 하나를. 진군, 다스리라고요. 분심이 나는 걸 다스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사회적인 관계에서 있으니까 항상 사회적인 관계에 어떤 집단에 모여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이, 말하자면 우리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인간 사회가 아니에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자연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자연은 그렇게 비를 많이 온다든지 비를 안 준다든지 하는 관계는 하늘을 원망해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준비의 관계예요.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설정한, 우리가 했던 개념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의 다름이에요. 거기에선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분, 그 갈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료, 질이죠. 갖춰야 돼요. 가둬놓는다, 가둘 질이죠. 예, 이게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이런 욕심하고, 남의 거는 당연히 남의 것이고 내 것도 남한테 줄 수 있다. 이거는 결국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까의 문제인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군진료, 자기를 여기 보면은 마음심이 둘 다 들어가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게 뭐냐면 유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는 불교에도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예? 마음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인문학 강자가 하는 거는 마음 다스리기 이러잖아요. 근데 서양은 안 그런가? 아니죠. 서양도 그렇게 하죠. 마인드도 마인드 need exercise, 연습이 필요하다. 뭐처럼? 바디를 훈련하는 것처럼. as well as body,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거는 정신적인 거죠. 이런 거를 다스리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하고 상관없고, 말하자면 학문하고 상관없이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천선계과예요. 선은 천, 옮기고, 계과, 과는, 그러니까 선은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과는 어떻게 돼요? 자꾸 줄여나간다. 자, 이거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천선계가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따르는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의 천선계가는 한번 우리 삶에서 어떤 게 선을 추구하고 과를 낮추는 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언어에서도 나오고요, 우리의 습관 행동 양식에서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와요. 추석 다가오면 아이들한테 너 언제 결혼하니? 물어보는 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왜?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딱 결정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서로
상대방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어쨌든 우리가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게 이어져 내려온 거죠. 지금은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너 결혼하니 안 하니? 그거는 금기사항이죠. 그게 뭐냐면은 천선계가에 잘 보면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죠. 왜? 이제는 훨씬 더 사위의 범위 개념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지금 행동 양식에서는 옳지 않은 거죠. 스스로 선택의 문제죠. 왜?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지금은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결혼하고도 애를 꼭 낳아야 된다는 개념보다 안 낳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의 현상 내지는 습속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비록 유학, 신유학, 성리학에서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이건 이념적인 가치이고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여기 있는 행동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다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한 거, 요즘은 남자들이 집안에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엌에만 들어가도 거식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밥도 못 얻어 먹죠. 이게 변한 거예요. 행동 양식이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지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을 줄이는 게 사회적 합의인 거예요. 갈등이 없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갈등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게 합의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거고 대인관계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거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수신지어를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왜? 수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하는가예요. 그죠? 내 몸을. 자, 이거를 유학에서는 어떻게 했냐? 경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이니까 아까 독 위에서요. 제가 독이래. 행독경이라고 했죠. 행독경인데 아주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경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원문을 보여드려야 이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 해놓고요. 번역은 다음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뭐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왈 군자 무불경냐. 불경. 무불경이에요. 경을 해야 된다. 무불을 지우면 경이에요. 그죠? 강조한. 불경하지 않으면 경신이 뭐예요? 경신이라는 건 뭡니까? 수신 중에 위대. 가장 중요한 거다. 자기 몸을 자기가 존경하라. 셀프예요. 셀프. 스스로의 자기의 몸을 자기를 존중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존중하는 정신을 왜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신야자, 내 몸이라는 것은 그냥 내 몸, 그냥 신야자니까 몸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지지야. 친은 부모 친이에요. 부자 유친의 친은 부모를 하는 거예요. 친진지야. 부모로부터의 가지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를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자연적인 거예요. 감불경냐. 불경하는 것은 그것은 불능경신냐. 그 몸을 경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네 몸은 내 몸이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자기의 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수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상기친. 그 부모를 부모를 상하게 하는 거는 그 상기친은 상기본, 근본을 상하게 하는 거고, 상기본은 지종이망. 지잖아요. 여기 친진지. 자기의 그 가지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망하게 하는 거는 부모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거는 결국은 이념적이죠. 내 몸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부모가 망가지진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가지이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재밌는 거예요. 앙성모 우러를 앙자죠. 성의를 우러르고 큰 경자죠. 맞들 경이죠. 어떤 면에서는 경현 성현이죠. 성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태어난 생이지지자 논어에서는 상품이라고 표현해요. 소학에서는. 그래서 성인은 말하자면은 태어날 때부터 안 사람. 우리가 4대 성인이 있죠. 현이는 배워서 안 사람. 학이지지자. 그러니까 배워서 안 사람이에요. 차, 술차 편, 이 편을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이 훈몽사, 어린 선비를 위해서 만들었다. 죄송하지만 이거를 만들 때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선비의 칭임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거를 왜 만들었냐? 너네들이 선비가 되는 어린아이들이 네 몸을 경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네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 불교에서도 있죠. 우리 유사하거나 비슷할지 모르지만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죠. 하늘 위아래에서 내가 홀로 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로지 홀로인 거는 나 혼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내 존재가 소중한 걸 알아야 결국은 남도 소중한 거를 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문제는 다른 거니까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석을 쫙 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한글로 제가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번역보다 스스로 이 문장을 더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한자 모른다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사회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장을 하려면 한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분자죠. 분자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스리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분자를 요즘에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다 공경하나 몸을 공경함이 가장 크다. 자기 몸부터 잘 다스려라. 누구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부터 잘 다스려라. 몸은 부모에서 시작되었으니 맞죠? 아까 제가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왜?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자연 법칙이죠. 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를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버이를 상하면 뿌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 왜냐? 내가 상하면 어버이를 상하게 되는 거고, 어버이를 상하면은 그 어버이의 어버이를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뿌리가 상하게 되는 것은 가지도 상하게, 뿌리가 썩으면 가지도 썩게 되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논리를 전개한 거죠. 되는 것이고, 성인을 우러르고, 성인이죠? 그죠? 아까 편인이죠? 모범으로 이 편을 지었으니, 이 편을 뭐냐면 이게 소학에 나오는 경신편입니다. 제가 왜 소학이냐? 주자가 만든 책이 소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전료의 핵심은 결국은 경신이다. 내 몸이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한다? 어린 선비가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언제부터 공부를 시켜야 되냐? 어려서부터. 이 몸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러면은 이 몸은 소중하니까 남의 몸도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소중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 몸은 소중한 걸 가르치면서 남의 몸은
안 소중하고 가리키니까 계속 충돌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